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에는 하나센터의 조직 디렉터이신 하나영 씨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낯선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아직까지 좀 낯서시나요? 아니면 그냥 벌써 익숙해지셨나요? 하나센터라는 이름에. 새롭죠. 새롭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새로우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하나센터 그러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왜 갑자기, 분명히 많이 목소리는 듣던 목소리고 이름도 듣던 이름인데, 하나센터라고 소개를 할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초지종을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예, 하나센터는, 기존에 알고 계시던 한인사회복지회와 또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이 통합하여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기관이 아니고요. 원래 잘 아시던 두 기관이 하나가 돼서 하나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하나센터를 발족했고요. 그 전부터 사실은 통합의 절차를 밟아왔는데 2월 1일에 모든 법적인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되고 네. 하나센터로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 얘기는 계속 있었었는데, 네. 예, 그게 이제 파이널라이즈가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대화에서 참여했던 기관들은 사실 복지회하고 마당집 외에도 몇몇 기관들이 있는데요. 네네. 그런 대화가 오고 가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복지회와 마당집이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로 간 겁니까? 네, 저희 이제 뭐 아시다시피 마당집은 저쪽 어디예요? 링컨 애비뉴에 링컨 있었고요. 쪽에 있었고 한인사회복지회는 시카고 쪽에 더 내려가 있었잖아요. 예. 그럼 이사를 가신 겁니까? 아니면 이사가 들어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저희 한인교육문화 마당집이 네. 훨씬 직원 수도 작고 네. 규모가 작아서 네. 작은 집이 큰 빌딩으로 이사를 갔죠. 한인사회복지회가 빌딩이 있고 네. 프로그램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마당집 있는 건물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현재 청소년 프로그램은 그 그대로? 빌딩에서 하고 있고요. 네. 올해 6월까지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거기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나머지 사실 오피스는 다 복지회 건물로 옮겼으니까 주소가 4300 노스 캘리포니아로 바뀌었죠. 그렇게 됐군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옮기시고 나서 사실상 이제 한인사회복지회 두 개가 합쳐졌는데 지금 이제 잠시 후에 또 함께 하겠지만 사무총장도 이제 마당집의 최인혜 사무국장이 이제 사무총장이 되셨고 또 우리 하나영 조직 디렉터가 여전히 이제 조직 디렉터로 일을 하시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스템적인 합치도 중요하지만 어떤 직원들 간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유니티가 좀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생뚱맞게 잘 모르는 기관이 통합이 된 게 아니고요. 네. 한인사회복지회와 한인교육문화 마당집은 오랫동안 여러 프로그램들을 함께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권 워크숍 같은 경우에 같이 진행을 해왔었고요. 또 아시다시피 다카 장학금 그리고 다카 수혜자들을 좀 더 모집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왔었고요. 무엇보다도 또 선거철이 되면 여러 가지 유권자 권익 옹호 일들을 같이 해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 같은 그런 기관이고요. 직원들도 원래 아시던 분들이 많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겹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그래요? 네, 저희는 한교육문화 마당집은 사실 소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고 네. 시민권 프로그램 외에는 저희가 보통 권익 옹호에 대한 캠페인을 했던 곳이고요. 네. 한인사회복지회는 소셜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쫙 있었던 곳이라 겹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오히려 더 잘 어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뭐 보통 이렇게 단체가 합치면 꼭 1 더하기 1이 2는 아니더라고요. 어떤 데 1 더하기 1이 0.5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최소한 1 더하기 1이 2 이상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1 더하기 1이 100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지 않으실까. 네, 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네. 소셜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참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더 많이 널리 알려지고 많은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으려면 이런 저희가 옹호하는 그런 캠페인과 더불어 할 때 더 중요한 힘이 발휘되리라 믿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사실 정부 자체가 반인민자적인 정책을 펼치는 정부
정부라 저희가 정책적인 일을 많이 하는 마당집과 그리고 그런 정책으로 나오는 소셜 프로그램을 다루는 복지회가 힘을 합할 때 정책도 보호하고 프로그램도 계속 살리는 그런 아주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이런 단체가 합쳐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그 합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 디테일한 과정은 제가 네. 알 수 있는 직책이 아니고요. 네. 좀 후에 사무총장님께서 오시면 자세히 말씀해 주실 텐데, 네. 사실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각 기관이 가지고 있던 비전 같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네. 새로운 비전을 하나 같이 통합해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런 데서는 대화를 충분히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사진들도 아주 기쁘게 그런 과정들을 밟아서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네.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거나 하진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둘이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을 좀 더 열심히 하시는 일밖에 안 남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할 일이 참 많은데 네.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별히 지금 뭐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 반이민적인 어떤 이런 행정명령, 뭐 아침에도 계속 연일 뉴스 그거 아니면 할 게 없을 것 같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 대서특필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뭐 이민자 권익 옹호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어떤 반이민적인 이런 성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도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 하나센터는 기본적으로 이민자 권익옹호 캠페인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저희가 커뮤니티 내비게이터, 저희가 한국말로 사실 바꾸기가 좀 힘들지만 제가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는 말은 저희 한인 공동체 지킴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네.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특별히 모집을 하는데 이 자원봉사자 훈련을 당신의 권리를 아십시오라는 트레이닝을 해서요. 그분들이 사실 이민자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 서류가 있든 없든 거기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고 그리고 이민법에 대한 기본 상식을 공부하고 각 커뮤니티 여러분들에게 가셔서 도움이 필요한, 특히 이민법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저희 기관과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 연결된 이민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법률 서비스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캠페인의 주 목적은 사실은 이제 이민자분들이 더 이상 누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권리를 알고 기본적으로 여러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 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이민자분들의 어떤 리더십을 기르고 네. 이민자로서의 권리를 본인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네. 다카 신청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좀 요즘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신규 신청은 가능하면 지금 조금 기다려봐라라는 입장이신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뭐 다시 신청하는 거는 괜찮습니다라는, 어차피 뭐 특별하게 바뀔 상황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다카 신청은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재발급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 받으시면 좋겠고요. 네. 행정명령이 아직 다카에 관련돼서는 발표된 게 없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사실 행정명령이 이런 리스트가 발표될 것이다라고 누출된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문서에 나와 있는 게 다카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행정명령에서 폐지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시기가 언제일지 그리고 또 그게 바뀔지 어떨지는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재발급은 꼭 받으시고 신규도 사실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십니다. 네. 저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게 실제로 이 다카 청소년들, 이 다카 신청한 분들의 어떤 그 레귤레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준을 보면은 불법적인 행동이 없었고, 미국 내에서 체류를 하는 거, 신분 자체는 좀 불법적인 게 있겠지만, 서류 미비가 있겠지만, 무슨 뭐 범죄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다카를 신청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또 허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행정명령이 됐던 아니면 정책이 됐던 이 추방자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불안은 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봐도 이 스테이러스라는 게 뭐 갑자기 지금 너무 반이민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공약적으로도 불법 이민자 중에서 진짜로 위법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추방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대로 지켜진다면 본인의 인포메이션이 오픈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뭐 제 상황이 아니니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해보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불안을 조장하거나 네. 사실은 공포에 떠시는 분위기를 더 네. 저희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네. 단지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나온 행정명령의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제일 처음 나온 행정명령이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라는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네. 이때 이민자는요, 서류 미비 이민자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이민자들을 얘기합니다. 네. 그 행정명령의 세부 조항에 제일 네. 처음 조항이 이민법을 더 강화해서 이민자들을 추방한다. 네. 이 사람들이 이민법의 추방 대상이다 하고 나온 리스트가 5개 정도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그 리스트가 이렇습니다. 일단 범죄의 유죄 선고를 받은 자, 아니면 범죄의 고발을 당할 만한 범죄 행위를 한 자, 네. 그러니까 고발 요소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 네. 그리고 이민국 단속 직원이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국가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아주 규제가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지금 말씀드리면 네, 뭐 그냥 규제가 아주 네. 너무너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모든 저희 이제 이민법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죠. 아무나 추방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류 미비자뿐만이 아니라 합법 이민자들까지. 그리고 그 행정명령의 마지막 부분에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가 없다. 개인정보를 오픈할 수 있다. 네, 네. 합법적인 이민자들의 모든 개인 정보를 다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시민권자하고 영주권자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제일 처음 발표된 행정명령이라서요. 네. 이제는 추방이 사실은 서류미자들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민국 단속 직원들을 10,000명을 더 추가 고용하겠다고 했고요. 그 이후에 나온 무슬림 입국 금지 법으로 인해서 사실은 공항에 억류당했던 3시간, 5시간 억류당했던 분들 중에 저희 한국 한국 영주권자신데 네. 아주 경미한 범죄 기록이 있는 아주 경미한 그런 분이 한국에서 들어오지 못하신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명령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적용되는 범위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이제 추방은 다른 사람 얘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힘드시고요. 네. 앞으로 어떤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경우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 그쵸, 네, 제일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합법적으로 이민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더라도 음주운전, 그다음에 교통규칙 위반으로 이 벌금을 받으셨을 때 그것을 꼬박꼬박 내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쌓이면 사실 또 어떻게 꼬투가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소고발, 분쟁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내 권리를 아시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경찰이 서서 검문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기관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경찰에 잡히는 순간에도 전화는 하실 수 있거든요. 그게 네.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시민권자인 친척에게 바로 전화를 하시든지 저희 기관에게 전화를 하시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한 가지 좀 클리어해야 될 게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물론 이제 음주운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뭐 그거는 뭐 시민권자건 영주권자건 뭐 어떤 스테일 여행자건 네. 상관없이 안 되지만 시민권을 이미 취득하신 분이 뭐 이렇게 음주운전하다 걸렸다고 해서 추방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네. 지금은 사실은 그게 커먼 센스인데요. 네.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관념이 네. 시민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든지 네. 영주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든지 저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나 권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네.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처음 나왔던 그 행정명령은 저희가 상상도 못했던 행정명령이거든요. 네. 합법적인 이민자들에 대한 이러한 단속은
사실은 전례에 없었던 거고요. 전례에 있었다고 치면 이것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는 그렇고요. 네. 그래서 시민권자시라고 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시고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민권을 신청하시라고 저희가 권유하고 싶습니다. 영주권은 사실은 정말 안전하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영주권자로 계속 10년, 20년 계시는 분들은 상황이 가능하시면 시민권으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세대가 바뀌고 있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말이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불과 2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참 많은 것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필요 이상의 공포는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필요 이상으로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시민권자까지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음주라든지 어떤 이런 걸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요 범죄 있잖아요. 예, 뭐 살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시민권자를 할지라도 추방을 당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가벼운 범죄로 해서 시민권자가 문제가 스테이러스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좀 너무 과하게 우리가 해석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뭐 과하게 해석한다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네. 그런데 지금 행정명령 나온 것 중에는요. 네. 이렇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에 네. 공공복지 혜택 네.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네. 그리고 푸드 스탬프 네. 이런 것들 공공복지 혜택을 받으실 때 제출하는 서류 중에 거짓이 있거나 네. 허위 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그리고 정보를 그러니까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정보를 바꾸는 거죠. 네. 자기의 인컴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을 다 감사해서 색출해가지고 그런 허위 정보를 하시고 공공 혜택을 받으신 분들도 추방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은 행정명령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 한인 공동체에서는 하나하나 짚어보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더 지금 그냥 뭐 그런가 보지 무슬림 나라 몇 개, 7개 정도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저희 이민자 전체에 해당하는 그런 행정명령이 아주 한 라인이 기준이 훨씬 모호하기 때문에 더 여기저기 적용될 만한 것이 많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네. 자, 뭐 상상하지 못하셨던 시절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왔고요. 지금 뉴스에 들으셨다시피 국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임명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어제 임명됐던 교육부 장관은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교육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임명됨과 동시에 공화당에서 제출한 법안 내용은 2018년까지 연방 정부에서 공교육 그러니까 학교에 대해 퍼블릭 스쿨에 대해서 지원하는 재정이라든지 그런 관여하는 것들을 다 없애는 연방 정부가 더 이상 아이들의 교육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정이 되면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신 분은 모든 교육은 다 사기업에게 맡겨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학교를 소유하게 되면 돈이 있는 사람만 좋은 교육을 받는 세상이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상상 이상으로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알고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계속해서 초대석 함께 하시겠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굿모닝 시카고 초대해서 하나센터의 최인혜 사무총장 급하게 들어오셨고요. 또 하나영 조직 디렉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니까. 하나를 합치니까 더 힘찹니다. 얼굴은 굉장히 밝아지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힘찬 것도 있지만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좀 어깨가 무거울 것도 같은데요.
물론이죠. 다 어깨도 네. 무겁고 또 엑사이먼트도 더 있고 일도 네. 더 많아지고 또 좋은 것도 있고 더 그렇죠. 그냥 아직도 이제 시작이니까 조금 이렇게 더 파악을 더 잘하고 정도는 네. 잘하고 더 이렇게 효과적 있게 일을 해야 되겠죠. 네. 아마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들으실 것 같은데 이 하나로 합쳐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들 얘기들 하시는가요? 주위에서 아직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크게 이런 기자회견 이런 것까지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거니까 그런데 그냥 다 거의 뭐 좋은 뜻으로 엑사이트 돼가지고 기대가 많이 있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여쭤봤는데 우리 최일희 사무총장 이렇게 여쭤보라고 이렇게 패스를 해주신 게 있어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조직이 합쳐지려면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합쳐지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아직 이제 합친 거가 저희가 리걸 네. 법적으로 합쳐졌고 이제 네. 진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네. 아니 어느 집안이라든지 이렇게 두 집이 이렇게 합치면은 네. 힘들고 좋은 거가 사실은 상상은 그렇게 하시면은 뭐 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예. 두 집 합친 거랑 비슷한 느낌이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리고 또 성격이 조금 이렇게 비슷한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어서.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마당집은 이제 복지회 옛날 네. 복지회는 서비스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계속 그냥 이렇게 원안원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시고 저희 마당집의 성격은 그 서비스로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우리가 이 제도적으로 뭐가 어떻게 됐길래 이런 서비스가 필요성이 있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하면서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데는 것보다 이제 서비스는 이제 한계가 있었고 저희 마당집은 이제 그 한계를 푸시를 해서 더 네. 제도적으로 본다 뿌리를 뽑자 이런 쪽으로 일을 하니까 네. 좀 생각을 조금 서로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오픈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저스트먼트죠.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이사 간지 1년? 1년이란다. 1년. 한 주 뭐 이 정도로 됐는데 네. 잘 서로들 이렇게 다 좋으신 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니까 네. 사실 이렇게 커뮤니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다 오픈 마인드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서로 모르셨던 분들이 아니라서 느낌은 약간 왜 친구끼리 여태까지 그냥 알고 지내다가 지금은 한 직장에서 일하는 뭐 그런 느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네.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나가지고 일을 했던 분들이 네. 이제 옆 사무실에서 한 건물에서 그쵸. 일하는구나. 같이 일하는. 점심 때 같이 얼굴 보면서 밥 어. 먹는구나. 뭐 이런 분위기죠. 네, 굳이 전화해서 안 만나도 되는구나. 그렇죠. 네, 좋은 분위기가 근데 될 것 같아요. 무척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바빠요. 아. 네, 커뮤니티 분들이 그냥 줄줄이 쓰셔가지고 네. 굉장히 바쁜 거를 그러니까 저희 같은 기관에서는 전화로도 많이 오고 오시졌지만 저희는 서비스업이 아니었었잖아요. 그쵸. 100%.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업을 하는 거를 보니까 또 그거에 대한 저희들의 진짜 대단한 일을 대단하다. 하시는구나. 예, 그런 거를 감탄을 또 하고 일을 하니까 네. 저희가 모든 일 하는 거에 더 그 어프리시에이션이 많고 오픈 마인드가 많고 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일을 잘하면 참 아주 더 잘할 것 같아요. 예, 더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뭐 이렇게 증가되는 익스팬드되는 서비스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이제 현재 원래 복지회에서 누리셨던 거랑 원래 마당집에서 제공했던 이런 어떤 권익 공호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뭐 이렇게 변화가 좀 있나요? 추가나 예. 감소되는 게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바탕으로는 큰 변화는 없죠. 왜냐하면 저희들의 이렇게 이렇게 서로 겹치고 이런 거는 별로 없었고 저희가 네. 하는 일에 독특한 점을 가지고 온 거니까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좀 어디션이 되는 거는 이거는 벌써 복지회에서 많이 좀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해 왔던 거의 결과를 저희가 봤어요. 네. 먼저 주에 네. 그게 하우싱 HUD Certified Housing Counseling이라는 거가 네. 이게 큰 아주 기관에서 그 자격증을 따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거를 따셔서 이제 뭐 주택 관한 뭐 렌트라든지 하우싱을 그러니까 집을 사신다는지 네. 그 파이낸스 이런 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카운셀링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생겨서 그거가 이제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racial justice 이런 거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로 저희가 그걸 더 이렇게 intentional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동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개 어떤 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기관이 혹시나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조금 더 불편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은 좀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예, 본인 입장에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저희는 그런 얘기 못 들고 있고요. 선생님이 네. 그런 저기가 있으시면 한번 좀 저희들한테 추가해 주시고. 근데 지금 다 이렇게 여기 서버브에서도 지금 네. 오피스가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또 저희가 이제 뭐 익스밴드 아까 말씀하신 네네. 거에 생각을 한다면 이제 서버브에서 저희가 이미 레이카운티에서 로케이션이 있으니까. 이렇게 로케이션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마당집에서 우리 그 유권자 네네네. 일을 했을 때 레이카운티 이런 쪽에서 이제 저희가 벌리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쪽으로 더 점점 저희가 더 이렇게 아주 저 일을 잘해야지 되겠죠. 네. 지금 이렇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뭐 리갈리 뭐 이런 숙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말 그대로 하나 센터가 되기 위해서 이제 직원들 간에 여태까지 아무래도 좀 뭐 친구였다가 갑자기 왜 연애를 오래 해도 결혼하면 좀 어색한 게 있잖아요. 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조직 디렉터로서 우리 하나영 씨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 모든 네. 사무실을 다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인사 네 먼저 하는 걸로 네. 시작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만나서 제가 한 분 한 분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웃리치 하기가 네. 많이 바쁘셔서 그럴 기회가 없는데 제가 그런 프로그램 아웃리치들을 도와드리면서 제가 보조하는 입장으로 네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좀 도움이 되는 하나센터. 자, 합쳐졌다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말씀하셨던 대로 좀 힘이 생긴 겁니다. 그죠? 과거에는 못했던 일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물론 지금은, 예,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좀 이제 어떤 건지 파악도 해야 되고, 또 직원들이라든가 랩업도 할 게 있고, 또 서로 또 이렇게 좀 관리할 게 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올거나이즈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최인혜 사무총장이 어떤 이제 꿈꾸시는 이제 이게 다 됐다 했을 때 스텝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에 좀 더 신경을 쓰실 예정이신지 여쭤봐도 예, 될까요? 그거를 좀 어세스를 더 한 다음에 저희가 더 충분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 그 에어리아 저희가 좀 상상하고 있는 거는 상상보다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네.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 복지회에서 항상 이렇게 그 헬스케어에 대해서 리드를 한 그 기관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뭐 매년 저희 헬스페어도 하셨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그거를 1년에 한 번, 그리고 프로그램도 있는데, 지금, 요번에 또 무슨 뉴 펀딩도 따왔고, 네. 해가지고 그 헬스케어 쪽으로 한번 이렇게 더, 다양하게 또 더 이렇게 범위가 넓게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또 지금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쵸. 지금 이제 새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들어와서 네. 지금 이 시기에서 지금 벌써 오바마 케어 이제 끝났다. 네. 그리고 지금 벌써 뭐 이민자들은 다 네. 그걸 빼겠다. 네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게 굉장히 아주 타이밍도 중요하고 또 이게 경험이 있었고 또 지금 여기에 그 오르가니제이션에서 이렇게 그 크레디빌리티도 있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이제 그런 쪽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헷갈리실 만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벌써 됐어요.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근데 전화는 어디로 해야 됩니까? 이제는 어느 번호로 해야 됩니까? 예. 전화 번호는 일단 네. 그 한인교육문화 마당집 번호가 살아 있습니다. 아, 살아있어요? 네, 전화하시면 어디든지 하면 되는군요. 예, 전화하시면 제가 받습니다. 아, 네, 그래요? 핸드폰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아. 텍스트도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향후 앞으로 전화를 하실 때는 네. 복지회 전화번호를 쓰시면 좋습니다. 583-5501. 예, 네. 전화하셔서 마당집 옛날 직원들 찾고 싶으시면 네. 이름만 부르시면 저희가 아.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네네.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 복지회 서비스 받으러 오실 때 네. 저희한테 뭐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같이 문의하시고 한 군데로 이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는 773-583-5501. 그렇죠? 네, 일리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굉장히 바쁘게 오셨는데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아요. 네, 하나 더. 아니 왜냐면 저희 복지회가 아니 복지회란다. 저 하나센터가 이제 저희가 같이 모이고 또 요번에 이렇게 좀 그 기금도 좀 따고 또 그래가지고요. 저희 네. 같이 합해서 저희가 사람을 그렇고요. 이다시피 실무자 하실 분들을 지금 귀할 그 어나운스 받다 곧 나갈 거니까 네네. 지금 굉장히 이렇게 한국말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함께 진짜 좋은 세상을 바꿔보자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그런 씩씩한 분들을 네. 저희가
뽑을 거니까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네. 저희들한테 아까 저희 하나영 목사님 말씀하신 전화번호나 네. 또 저희가 광고 내고 그러면 거기에 답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한인사회 여러분. 네, 많이 또 관심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로 합쳐진 하나센터 최인혜 사무총장 그리고 하나영 조직 디렉터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